사랑하는 가족들과 오손도손 모여 푸짐한 음식을 야무지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명절. 하지만 연휴가 지나고 나면 찾아오는 고민이 있었으니 살이 이렇게 찌는 게 이게 말이 돼? 갑자기 살이 이렇게 찐다고? 아니야, 내가 많이 먹긴 했지.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살이 찐다고? 명절 지나고 나서 급하게 찐 살, 급찐살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저도요. 이렇게 급하게 찐 살 어떻게 뺄 수 없을까요? 채널 고정, 급하게 찐 살 확실하게 빼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즐거움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이색 운동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즘 핫하다는 운동을 찾아왔는데요. 급진살 빼러 왔습니다. 아우,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명당입니다. 명당이라고요? 네. 급진살 명당인가요? 네. 줄이 매달려 있고 이거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가 번지 피지오라는 운동을 하는 곳인데 번지 점프의 번지랑 네. 물리치료를 뜻하는 피지오테라피의 합성어인데요. 네. 이게 번지 점프할 때 사용하는 하네스에다가 요 코드라는 줄을 연결을 해서 근력운동, 유산소 다 같이 가는 운동입니다. 엄청난 운동량일 것 같은데? 네, 거의 한 800에서 1000칼로리 정도까지도 소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번지 피지오라는 거를 직접 해보면서 매력에 좀 빠져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준비할 게 있나요, 제가 혹시? 네, 일단은 양말도 벗으시고 네. 장비도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장비 착용을 먼저?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갖추고 나서 번지 피지오의 매력에 다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번지 피지오는 하네스를 착용하고 탄성이 높은 줄에 매달린 채 동작을 수행하는 운동인데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 안전을 위한 준비 운동은 필수겠죠. 자, 뭐부터 하면 됩니까? 이제는 날아가셔야죠. 스텝을 먼저 같이 익히실 거예요. 네. 오른발부터 나가셔요. 네. 오른발, 왼발, 무릎을 킥. 오른발부터 뒤로 갈게요. 백, 백, 백에 한번 앉으세요. 엉덩이 뒤로 그냥 쭉 빼주시면 돼요. 네, 좋아요. 갑니다. 오, 왼, 무릎, 백, 백, 앉아요. 오, 왼, 무릎, 백, 재밌네요. 백, 앉아요. 재밌네요. 사선일직선 만들어요. 야, 이거 너무 가는데? 하나, 둘, 뛰셔요. 오, 좋아요. 진짜 잘하신다. 한 번만 더 갈까요? 하나, 둘. 야, 계속 가는데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야, 이 몸무게 주체가 됩니다. 주체가 돼. 야, 주체가 되는데. 야, 이 몸무게가 엄청나게. 야, 재밌네 이게. 그렇죠. 네. 놀이기구 타는 느낌도 나시죠? 흥미가 있네요.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방금 이제 사선일직선 만드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팔을 만세 한 번만 해볼 거예요. 시작. 오래 만세. 오, 좋아요. 살짝 점프 갑니다. 하나, 둘, 점프. 굿. 앉아요. 엔, 하, 둘. 나이스. 무릎 앞으로 더. 엔, 하, 둘. 후. 굿. 마지막 갑시다. 하나, 둘. 후. 야, 이거. 야, 잠깐 했는데 이렇게 숨이 차는군요. 야, 이게 엄청나네. 이거보다 더 어려운 동작들이 많다는 거.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죠. 어려운 동작을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걸로. 스카이워크라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동작을 한번 가볼까요? 걸어요? 네. 공중에서 점프, 점프, 점프 계속 날아다녀요. 도전! 요거는 줄을 최대치로 늘리셔야 돼요. 네. 앞으로 쭉쭉 오셔요. 까치발 한번 하시고 오른손으로 줄을 잡으세요. 그 상태로 오른 다리부터 건너가고 뛰세요. 콩, 후, 계속하세요. 후, 바깥쪽으로 멀리. 아이고야. 오, 좋아요. 아이고야. 다리 한 번만 들어보실까요? 그냥 번쩍 드셔도 돼요. 철벽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 어려운 운동을 제가 오늘 많이 차이가 됐는데 지금 거의 제가 직접 오늘 해보니까 뭔가 운동 효과도 운동 효과이지만은 재미와 운동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번지 피지오의 또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뭔가 하나하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면 해나갈수록 뭔가 성취감이 상당히 높은 운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이 기회를 꼭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번지 피지오. 대박.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다 풀린 느낌이야. 땀 쭉 뺐는데 또 운동이 나왔다고요?
이번에 무슨 운동 하려는 거야? 급진살 빼기 어렵네, 어려워. 여긴가 본데? 가볼게요. 신나게 몸을 풀고 있는 사람들, 제대로 찾아온 것 같긴 한데 여기선 또 어떤 운동을 배워볼까요? 명절에 급진살 빼러 왔는데 제가 운동을 한번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아직 살이 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곳에 또 왔는데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여기도 지금 운동하면 살 빠지는 거 맞죠? 맞습니다. 수중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아쿠아 스피닝이라는 운동입니다. 아쿠아 스피닝이요? 네네. 수중에서 하는 아쿠아 스피닝 같은 경우는 물의 이제 저항과 부력과 수압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근육의 관절에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좋아요. 네. 이번에는 자신 있습니다. 저 좀 전에는 제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줄에서 매달리는 거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신 있다. 자, 시작해봅시다 그럼. 아쿠아 스피닝은 말 그대로 수중에서 페달을 지속적으로 밟으면서 타는 운동인데요. 물속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물의 저항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어 체중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주로 하체를 사용하는 실내 자전거와는 달리 아쿠아 스피닝은 상하체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몸의 균형도 잡아주죠. 엉덩이를 떼주세요. 자, 뗀 상태에서 자, 우리 지상에서 자전거를 타듯이 엉덩이를 떼고 라이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때 몸에 힘을 최대한 빼시고 네, 좋아요. 자, 이대로 10초만 가볼게요. 스피닝 기본 자세는 일어나서 타는 동작인데요. 몸의 중심이 흔들리는 걸 코어의 근력으로 버텨야 하기 때문에 복부 근력도 키울 수 있답니다. 아홉. 그만해요. 야, 물에서 한다고 해서 근육이 운동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운동이 한다고? 어마하네요 이게. 그렇죠. 칼로리 소모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운동보다 네. 2배에서 2.5배 정도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1시간을 운동을 했을 때 600kcal에서 700kcal까지 소모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응용 동작을 해볼까요? 앞, 뒤, 좌우로 상체를 움직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팔 동작을 곁들여 운동 효과를 높입니다. 스피닝은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는 전신 운동인데요. 칼로리 소모도 다른 유산소 운동보다 높은 만큼 운동 후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놀란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신나는 음악과 함께 스트레스까지 확 풀리는 아쿠아로빅.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되지만 온몸이 물에 자극을 받으며 혈액순환은 물론 분살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3년째 됐어요. 3년?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관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누가 이제 물속에 사면 되게 관절 무리 없이 운동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5개월 동안 수영을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프던 어깨, 그 다음에 허리 쪽이 관절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 시간만 기다려져요. 지루할 틈이 없겠죠. 운동 효과도 확실하지만 이제는 재미까지 더한 이색 운동이 대세인데요. 살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와, 야, 개운해. 아, 기분 좋습니다. 명절 내에 급진살 쭉 빠진 것 같아요. 배가 홀쭉했잖아요. 야, 오늘 저희 제가 꿀잠 잘 것 같습니다. 사실 운동이라는 게 한다 해놓고 자꾸 또 미루는 게 운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재밌고 그리고 이렇게 개운한 운동이 있다면 여러분 미룰 필요 뭐 있어요? 바로 하시면 되지. 운동 재밌다니까. 저 내일 또 와야지. 연휴 동안 양껏 먹었던 음식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한결 무거워진 몸을 느낀다면 지금이 바로 운동을 시작할 때. 금세 질리는 운동이 아닌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동작들로 흥미는 물론 운동의 효과까지 확실한 이색 운동으로 올겨울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미술이 어렵고 심심하다고요? 여기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잡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차세대 앤디 워홀이라 불리는 필립 콜버트의 팝아트부터 체각이라는 판화의 기법을 이용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는 박기훈 작가의 회화 작품까지 회색빛 겨울의 지루함을 확 날려줄 전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개성 넘치는 팝아트와 체각을 지금 만나봅니다.
1, 2월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고 긴 방학이 쭉 이어지는데요. 방학은 학교에서의 배움은 잠시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생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재밌는 전시 하나를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아이들과 손잡고 저 따라오세요. 방학 중인 아이들에게 좀 더 색다른 경험을 선물하고 싶다면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이 전시 어떨까요? 귀엽고 앙증맞은 아트 토이들이 관람객들을 반겨주는데요. 기존의 전시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은 일반 미술관에서 보던 거랑 되게 다르네. 색깔도 굉장히 다채롭고 뭔가 요즘스럽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도 많고. 근데 얘는 좀 낯이 익은데? 얘 어디서 왔더라? 어디서 많이 보신 작품 같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작품의 작가는 어떤 분이신가요? 차세대 앤디 워홀로 불리우고 있는 영국의 팝 아티스트 필립 콜버트 작가이고요. 팝아트란 용어는 1954년 영국의 로런스 앨러웨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대중적인 이미지로 확대됐는데요. 뉴욕의 팝 아티스트들은 신문과 영화, 텔레비전의 이미지를 주제로 사용하면서 공감을 받았습니다. 앤디 워홀의 뒤를 이어 팝아트의 지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고 평가되는 필립 콜버트는 개성 넘치는 발상과 구도로 가장 주목받는 팝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붉은색의 랍스터를 모티브로 회화와 조각, 미디어 아트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왕성하게 활동 중이죠. 필립 콜버트는 살바도르 달리의 랍스터 폰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살바도르 달리를 비롯한 많은 초현실주의 화가들과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의 주요 모티브로 사용이 됐던 게 랍스터인데요. 이 랍스터는 실제로 스스로 탈피만 가능하다면 영생이 가능한 생물체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필립 콜버트는 랍스터의 그런 불멸에 대한 상징성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생명력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입힘으로써 삶과 죽음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필립 콜버트의 한국 전시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서울과 대전에서 동시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색다른 시도와 장르를 넘나드는 팝아트 작품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쾌하고 설레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트토이와 함께 캐릭터의 색감을 그대로 살린 판화 작품도 있는데요. 제가 미술관에서 회화 작품을 볼 때는 조금 정숙하거나 진지한 분위기로 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느낌이 진짜 색다른 것 같아요. 뭔가 톡톡 튀는 컬러도 그렇고 굉장히 자유분방한 느낌이 있는데 좀 어떻게 감상을 하면 좋을까요? 필립 콜버트가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던 작가나 이런 작품들을 자신만의 하이퍼 미디어 팝아트로 그런 스타일로 재해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고,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마르실 듀상의 샘을 오마주한 작품인데요. 처음에 마르실 듀상이 이 남성의 소변기를 전시장에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이 예술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굉장한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그것을 시작으로 팝아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필립 콜버트는 자신의 알터에고인 이 랍스터의 병기를 뒤집어 씌움으로써 자신이 팝아트의 계보를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다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팝아트는 다양한 굿즈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매력도 있는데요. 모자와 티셔츠, 머그잔 등 다양한 품목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저는 목걸이와 브러치 같은 액세서리에 자꾸 눈길이 갔는데요. 필립 콜버트의 자유로운 영감을 함께 느껴보고 싶달까요?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의 취향에도 그만인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얘는 빨간색이어서 계속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저도 오늘 빨간색 입고 왔잖아요.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작품은 이제 필립 콜버트의 굿즈 상품인데요. 목걸이로 제작을 한 상품이에요. 직접 한번 해보셔도 괜찮은데 해보시겠어요? 해볼 수 있어요? 착용해볼 수 있어요? 네네네. 여기까지 한번 해봐야죠. 해봐야죠. 네. 오! 너무 예쁘죠? 저랑 지금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맞아요.
와, 이게 그냥 여기서 보는 거랑 또 다르다. 오늘 보니까 팝아트는 뭔가 MZ세대들을 저격한 느낌이 들어요. 신선하고 톡톡 튀고 되게 재밌는 느낌까지 드니까 팝아트의 매력이 되게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팝아트의 매력은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국내외에서 호평받고 있는 유명 작가 5인의 전시를 만나볼까요? 이름하여 2023 시작전. 개묘년 새해를 맞아 현재 주목받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기회입니다. 오직 흑연으로만 작품을 그려내는 김종엽 작가부터 작품 속에 또 다른 작품이 숨어있는 송태화 작가, 그의 신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장롱에서 떼어낸 나전칠기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목재 조각으로 새로운 작품을 완성한 이부강 작가의 작품도 전시돼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목재를 이어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버려진 나무들을 이용해서 채색 없이 작업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버려진 목재들을 이용해서 옛날 가옥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이제 그 당시의 그런 형상, 기억을 예전의 그 자재로라도 화폭 위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리고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미술용 자재가 아니다 보니까 빛이 바래거나 아니면 약간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작품과 함께 나이를 먹어가고 같이 늙어간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의미는 굉장히 깊고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사한 색감으로 눈길을 끄는 이 작품, 바로 박기훈 작가의 공존 시리즈입니다. 야생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생동감이 느껴지는데요.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요즘, 동물과 사람의 공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박기훈 작가만의 표현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멀리서 이 작품 봤을 때는 그냥 회화 작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조각칼로 파낸 것 같은 기법이 있더라고요. 이 작품은 누가 만드신 걸까요? 이 작품은 이제 박기훈 작가님의 작업이에요. 2009년부터 공존이라는 주제로 연작 중인 박기훈 작가. 판화를 전공한 그는 밑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 색을 덧칠한 뒤 다시 조각칼로 파내면서 색과 질감을 완성해 나가는 체각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후에 드러날 색을 고려해 물감의 두께, 덧칠의 순서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순차적으로 작업해야 하는 만큼 완성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박기훈 작가님은 판화 전공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전통적인 판화 교육을 받으셨지만 판화를 기법을 회화에 적용한 굉장히 독특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더구나 이런 작업들은 사실 다른 분들께서도 체각기라는 걸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굉장히 깔끔한 그런 작업은 사실 박기훈 작가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박기훈 작가님은 82년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품의 가치가 높은 편입니다. 도시의 빽빽한 빌딩 숲에 나타난 얼룩말 가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고 상생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2023 시작전은 3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저는 오늘 한자리에서 다양한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니까 신선하면서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앞으로 관람객분들은 좀 이 전시를 어떻게 즐겨볼 수 있을까요? 미술품을 한 번이라도 둘러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전시를 보면서 미술의 원근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볼 때 느낌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이 팝아트를 가까이서 볼 때는 색감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었고요. 지금 이곳에서도 거리에 따라서 질감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미술 작품과 너무 멀리만 계시지 마시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선명한 색감으로 친근하게 다가오는 팝아트. 필립 콜버트의 자유로운 표현 덕분에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가 탄생했죠. 미술이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판화의 체각 기법으로 자신만의 표현 방법을 구축한 박기훈 작가. 동물과의 공존을 생각해보는 특별한 전시입니다. 개성 넘치는 두 전시, 이번 겨울 놓치지 마세요.
이것도 맛있겠고 저것도 맛있겠고 어떻게 하나만 골라. 다 먹을래. 여기 어디쯤인데? 오, 여기다. 저희 가게는 홍콩 감성을 살린 플랜테리어를 가미한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든 가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디저트 좀 골라볼까? 선택장애, 결정장애가 있는 나에겐 너무 힘든 순간이야. 딸기에 좀 약간 진심인 편이라 그거를 이용한 딸기 디저트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 겨울하면 딸기지. 제철일 때는 담양에 이제 계약 농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수급을 해오고요. 철이 아닌 경우에는 강원도 고랭지에서 재배한 딸기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귀하신 금딸기를 아낌없이 사용해 딸기 덕후들 소환하는 딸기 전문점. 게다가 딸기 디저트만을 모아 한 상으로 내어준다니 안 갈 이유가 없잖아. 이번엔 추억의 디저트 딸기 파르페. 저희가 딸기 오마카세 같은 경우는 총 6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딸기 파르페, 딸기 크루아상, 그리고 딸기 케이크, 그리고 딸기 모찌 2종류랑 딸기 음료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4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분이서 오실 때에는 좀 대부분 포장을 많이 해가시는 편이에요. 하나하나 따로 시키는 것보다 가격 면에서도 이득이니까 딸기 좋아하는 친구들 모아 같이 가야지. 딸기 관련된 메뉴를 생각했을 때 늘 생각나는 가게가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카페 많기로 유명한 수안지구에서도 입소문 제대로 난 곳. 저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되게 독특한 빙수를 판매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빙수를 팥빙수, 그리고 망고빙수, 커피빙수 레시피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 3가지 빙수 다 손님들 반응이 되게 좋아서 어떻게 하면 3가지 맛을 다 손님들에게 부담 없이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세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3가지 빙수를 아우르는 세트의 컨셉은 바로 장독대. 그릇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장독대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나주의 카페가 딸기의 진심이었다면 이곳은 컨셉의 진심. 깍둑 썬 망고에 특제 과일 소스를 듬뿍 얹고 잘 섞여주면 망고였던 깍두기?
구황작물빵까지 같이 더해진 세트 구성으로 누구나 남녀노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먼저 팥빙수부터 먹어볼까? 퍼도 끝이 없네. 이번엔 우유 빙수만 퍼서 깍두기 아니 망고랑 같이 망고 빙수로. 이번엔 커피 빙수. 이가 좀 시리다, 머리가 좀 띵하다 싶을 땐 구황작물빵으로 쉬었다 가기. 네, 드시다가 남으시는 경우에는 에스프레소를 커피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섬세함 다음에 또 올게요. 지금 오디 빙수를 개발 중에 있고요. 빵이나 쿠키 같은 디저트도 있으니까 오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안에 가면 마이산도 있고 홍삼도 있고 군이랑 반향도 있고 구봉산도 있고 감동도 있고. 아니 잠깐 타임 가쁜 감. 우리 진안은요 감동이 가득한 곳이에요. 오호라, 진안에 가면 감동이 가득하다고요? 진안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말씀.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진안 감동여행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감동을 찾아 도착한 곳은 진안군민체육센터. 단체복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일사불란하고 기합이 잔뜩 들어간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진안에서 감동을 찾으러 왔는데 이곳에서 다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는 진안군을 대표하는 줄다리기 팀입니다. 근데 줄다리기랑 감동이랑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오늘 우리 줄다리기 연습하는 걸 보시면 아마 충분히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줄다리기로 감동을 준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설마 단체 기합? 그런데 여유 있고 편안해 보이네요. 잠시만요, 감독님. 아니, 훈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합을 두고 계시네요? 이게 훈련이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기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진안군에 줄다리기 팀이 있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언제 생긴 거예요? 네, 진안군 줄다리기 팀은 진안 군민은활의 줄다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대회가 원래는 생겼는데 지역민들끼리 화합하고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10여 년째 계속 대회도 참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북초전에서 1위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종목별 1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주정아!
최강 고수팀이라 그런지 팽팽한 힘의 무게감이 표정에서도 나오는데요.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친 웅치 전적지 후손들답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맨 뒤에서 아주 바위처럼 단단히 아예 미동도 없으시던데. 여기 선수들이 넘어지지 않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앵커 역할입니다. 앵커요? 네. 저는 지금 진안군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앵커인가요? No. no. 그거 아니고요. 저는 이걸 줄다리기를 처음 해봐요. 맨날 그 학교에서 이거 영차만 하다가 이 기술적인 거를 또 도입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 뭔가 이거는 과학이다. 줄다리기는 과학이다. 하지만 승부는 냉정한 것. 설날을 맞아 누가 설거지를 도맡아 할 것인가를 두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고무장갑은 남성팀이 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옆에서 이렇게 경기를 보고 있으니까 제 몸에 있던 이 스포츠 정신이 꿈틀꿈틀 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줄다리기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의욕은 충만하지만 부상 방지 조끼도 헐렁해 보이는데 설마 벌써 밧줄 무게에 놀란 건 아니죠? 천천히 그대로 앉아보세요. 천천히 앉아. 조금 주세요. 좋아. 어째 앉아? 좋아. 감독님 실어줘. 좋아. 감독님, 전 여기가 끝인가 봐요. 더는 못하겠어요. 이게 뭔가요? 우와! 이 넘치는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진안의 힘인가? 감독님! 저 이제 완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드디어 그 비결을 섭취했거든요. 이제 알아내셨군요. 네, 이 비결을 알아낸 이상 저는 이제 100명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세령 씨의 끝모를 자신감으로 100명 같은 5명과 속성으로 배운 기술을 펼쳐 보이기 위해 황급히 대결이 성사됐는데요. 초심자의 안전을 생각한 진안군 줄다리기 팀의 감쪽 같은 연기가 돋보이는 승부였네요. 저의 몸의 건강도 챙기면서 진안군의 국민들과 화합도 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감독님, 제가 홍삼은 먹었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움직일 힘이 없어요 지금. 택시 어디? 택시다! 택시! 안녕하세요,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기사님,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어디 홍삼 맛집 없을까요? 홍삼 맛집이요? 아, 제가 잘 아는 데 있으니까 그리 모실까요? 네, 부탁드려요. 네, 그럼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진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의 감동을 찾아 떠나볼까요? 이 택시는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 뭔가 다른 택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행복 택시니까 좀 다르지 않겠어요?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교통이 나빠가지고 불편해가지고 다니기가 겁나게 어려웠는데 행복 택시가 생긴 뒤로는 돈 1,000원만 주시면은 북이면은 끝에서 끝에 갈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밖에서부터 나 맛집이요 하고 인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잘 오셨어요. 저희 홍삼 시래기밥, 홍삼 마늘밥, 또 떡갈비가 있습니다. 맛있게 해드릴게요. 홍삼 가루가 솔솔 뿌려진 떡갈비에 수제 홍삼 소스를 입혀줍니다. 그리고 진안에서 농사지은 쌀을 넣고 홍삼 우린 물을 부어서 진안고원 일교차로 맛이 다져진 시래기로 밥을 하니 우와, 건강한 맛이 눈으로도 느껴집니다. 향이 너무 좋아.
너무 부드럽고 진짜 고소해요. 근데 사장님 여기 근데 홍삼은 어디? 홍삼 농축액 물로 밥을 짓는데요. 밥을 짓다 보면은 중화돼요. 그래서 드실 때 부드럽고 드시기가 아주 좋아요. 이 두께, 이 육즙. 진짜 진한 맛의 감동 오늘 다 느끼고 갑니다. 그래서 진한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 배부르다. 여기에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입가심하면 좋겠는데. 감독님, 빨리. 감독님, 벽화 진짜 예쁘죠? 인생샷도 찍어줘야지. 자, 갑니다. 어머나, 소녀 감성의 예쁜 그림들. 마을에 이런 감성 카페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눈부셔. 두 분이 자매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귀향을 하고 언니는 귀촌을 해서 한 동네에서 같이 집을 짓고 사는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는 사이예요. 방치된 낡은 건물을 카페로 꾸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은 두 사람. 자연과 더불어 천천히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소소한 행복들이 연그러가는 곳입니다. 차를 준비하며 미소도 함께 담아주시네요. 진짜 두 분처럼 따뜻함이 느껴지는 차예요. 너무 기분 좋다. 또 진안에서 나는 어미잖아. 진안에서 나는 식재료들을 되도록이면 사용해서 같이 진안에 들어와서 어울려 살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한켠에 전시된 공예품들은 카페를 찾는 사람들에게 진안의 또 다른 모습, 이곳에 깃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옛날에 제가 자랐던 환경이 이제 좀 그리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좀 자연을 만나지 못하고 아토피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조금 고려해 봤을 때 시골에서 아이들이 좀 자라는 게 아이들 정서상에도 좋겠다 해서. 좋은 이웃과 어울리며 사는 것이 큰 힘이 됐고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통해 다른 곳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이곳에서 찾으셨다고 하네요. 근데 밖에도 그렇고 이렇게 실내도 그렇고 이쁜 그림들이 많은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진안 관내에서 낡은 건물들을 너무 낡아 보이지 않게, 허름한 건물들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제가 이제 스케치나 주 작업을 하고요. 언니는 이제 같이 보조하면서 팀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잠깐 눈물 좀 닦고 정말 마지막까지 감동의 쓰나미가 막 밀려오네요.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건강한 활력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행복과 자연이 선사하는 맛의 기쁨으로 사람 사는 향기가 피어나는 곳 진안입니다. 이야, 오늘 진안에서 감동여행 제대로 하고 가네요. 건강 감동, 행복 감동, 맛 감동, 삶의 감동까지. 코로나로 감정이 메마르신 분들 진안에 오셔서 잃어버린 감동을 찾아보세요.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는 겨울. 그런데 이곳에는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나오나 예쁘게 해주세요.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손에서 손으로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고 살가운 한마디에 정이 싹 듭니다. 여기는 시골 마을 봉사 현장. 주민들과 봉사단이 함께한 경북 의성으로 희망 찾아 갑니다. 경북 의성군 봉양면 사부 1, 2 따뜻하다 못해 후끈한 나눔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오늘도 그가 떴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뭘요. 이거 마을이 너무 이뻐가지고요. 즐거운 발걸음 왔습니다. 근데 예. 이 마을이
어르신들을 봉양 잘하기로 소문난 의성 봉양이라면서요. 소문 듣고 왔어요. 옛날에는 한 100여 됐는데 지금은 거의 또 객지로 나가시고 돌아가시고 현재는 한 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전주의가 집성촌입니다. 이 사부 1리에 오늘 뭐 특별한 뭔 일이 있다면서요? 봉사단이 오늘 우리 마을을 방문해서 함께 수고하기로 하셨습니다. 보건소, 세탁방, 미용실까지 총출동. 오늘만큼은 흠내 부럽지 않은데요. 저희는 사부 1리 본영입니다. 저희는 의성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왔는데요. 봉양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날더미 봉사단이에요. 봉사단이 방문했던 소식에 애마를 대동하고 달려온 어르신. 여러분 보십시오. 찾아가는 이동 세탁소입니다. 빨래를 가져오면 어떡해요? 깔끔하게 세탁해드립니다. 겨울 이불은 두껍고 무거워서 어르신들이 직접 빨래를 하다간 다칠 수도 있다고요. 빨래는 봉사단에게 맡기고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쉬다가는 특급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 뽀송뽀송 편안하게 주무세요. 빨래 끝. 빨래를 하는 동안 경로당 안에선 부티크를 오픈했네요. 얼굴 팩과 다리 찜질에 염색까지. 할머니가 고우셔서 아무렇게나 해도 이뻐요. 너무 고우시다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젊어진다. 우리 어머님들이 오랜만에 또 염색하시느라고 아주 그냥 완전히 집중하고 계십니다. 아 근데 이 정성이 들어가서인지 꼼꼼하게 하시네요. 아이고 진짜 우리 어머니 이뻐지시겠다. 이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받아. 활동량이 줄어드는 겨울에는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것도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이동 보건소가 있으니까요.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 오, 어떤 버스일까요? 오 세상에, 한 발만 디뎠는데 벌써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와우 세상에나. 아니 도대체 이건 어떤 버스예요? 저희는 의성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심박수로 이제 스트레스 측정도 하시고요. 혈관 나이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마음 건강 체크하는 안심버스입니다. 마음 건강까지 챙기는 안심버스. 어르신도 만족. 어머님이 약 드시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약도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니까 밥은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아니면 속 다 베리시니까.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표정이 밝으신 거 보니까 건강체크 잘 나왔나 봐요. 선생님이 뭐래요? 들었어. 다 짚어는 뭐 이제 금시 들었다. 아프가. 웃는 거 보니까 건강하다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놈아. 아이고 어떻게 그래도 상담 좀 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하시죠? 예. 기분이 좋다고. 어르신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건강하세요. 예. 한편 그 시각 마을에선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장비까지 챙겨 들고 골목길을 접수한 사람들. 단체로 몰려가는 게 어딘가 수상한데요. 어르신들 사실은 이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밝은 걸로 교체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전구를 교체하는 집수리 봉사. 집안이 환해지니까 봉사단의 얼굴에도 미소가 방긋. 다자녀 가구에게 선물을 지금 전달하러 가는 길이에요. 요즘 농촌 마을에선 아이 울음 듣기 어려운데 이 마을에는 무려 아이가 4. 선물을 전하는 봉양면 사회보장협의체 단원들도 엄마 미소, 아빠 미소 빵끝. 이웃사랑을 전하고 다시 돌아온 경로당. 점심시간에는 마을 분유회가 나섰는데요. 어르신과 봉사단을 위해 준비한 음식 떡국이네요. 마을에 오셔서 어르신들을 잘 대접해 주시니까 저희도 즐거운 마음으로 떡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꾹꾹 눌러 담은 떡국! 어디 떡국만 있을까요? 푸짐한 수육에 경상도식 배추전까지. 주는 마음 받는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마을 어르신께 봉사를 해주니까 우리는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한번 대접을 한다. 역시 한국인은 밥정이죠, 밥정. 음식이 차려지니 이건 거의 잔치나 다름없습니다. 동장군도 물러가게 하는 따끈한 한 끼에 얼었던 마음까지 사르르. 사랑과 정성 꾹꾹 눌러 담은 떡국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고로 잔치는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어울리는 게 도리 아닌가요? 봉사단과 어르신들이 함께한 현장에는 따뜻한 온기가 퍼져 나갑니다. 이장님, 우리 이장님. 오늘 사부일대가 아주 그냥 따뜻하게 들썩들썩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깔끔히 봉사단님하고 방송국에 오셔가지고 참 대단히 기쁜 우리 동네에 자손 대대로 기억할 아주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노인들 전부 빨래도 못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와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말로 와가지고 모두 고맙고요. 동민 여러분도 즐겁고 좋습니다. 이불도 씻제 그 운동도 받았지 다 잘했고. 마을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 손님을 대하는 마음, 나눔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양방향이 아닐까요? 건강은 꽁꽁, 마음은 풋. 나눔과 함께한 농촌마을 봉사 현장. 이게 바로 함께 사는 세상.